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입학관리팀의 홍나라 입학사정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공학대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결과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나눠드린 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나와 있는 책자이고요. 하나는 저희 모집 요강입니다. 저희 모집 요강이 어제 이제 나와서 이제 바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네,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전형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가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요. 한국공학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시흥시. 네, 그쵸. 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인데요. 우리 학교는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정왕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집은 초지역인데요. 네, 초지역에서 인천 그 수인분당선을 타고 인천 1호선을 원인제역에서 갈아타서 제가 인천시청역에 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정왕역에서 사실 인천은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서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광역 단위 중에서 인천이 제일 많이 오는 광역 단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4호선이 닫고 수인분당선이 닫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님이나 직원들까지도 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통학하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이고, 뒤쪽에서 기숙사도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인천이 가깝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일단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환경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학교가 2022년에 교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고 계시는 이름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였다가 저희가 교명을 바꾼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학교는 처음에 이제 97년 12월에 개교를 해서 이제 산업대학으로 시작을 한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정부가 설립한 대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학교는 사립대학으로 구분이 되지만 정부가 소유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국립으로 만들려다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산자부에서 법인을 출자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유주 자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산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저희는 법률에 의거해서 직접적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간 42억 이상씩을 이제 꾸준히 받고 있고, 그 이외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네, 정부 지원금을 충분히 받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연구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에 맞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도권에 소재해 있고 정부가 설립한 대학인데요. 사실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 학교를 정부가 나서서 설립을 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스웨덴이랑 핀란드에 있는 산학 클러스터들을 벤치마킹해서 만들려고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랑 핀란드에 실제로 이제 그 기업체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이제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같은 곳들에 대학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클러스터들 안에 있는 기업들이랑 연계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조금 교육 모델을 다르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학사 4년 동안 이론 위주로 이제 하고 2년 석사 박사 과정을 가서 이제 프로젝트랑 연구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산학연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이다 보니까
학사에서도 학생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연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을 하는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사임에도 불구하고 석박사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자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취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사례들을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에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라는 EH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체들이 우리 학교 건물에 입주를 해서 그 기업에 가서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 기업이 100곳 이상씩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학교 이따 보여드릴 생활관 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건물에 이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서요. 학생들이랑 교수들이랑 이 기업체 연구원들이랑 같이 이제 함께 이 연구들을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사에서 사실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에 대한 연구라든지 프로젝트들을 이제 해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학교는 이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듣고 나서 바로 기숙사 건물 가서 학생들이 이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를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은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런 프로젝트에 따른 비용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고, 또 석사나 이제 기업체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경험 자체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방학 때나 학기 중에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학생당 1개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2~3개 이상씩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 재학생들한테 말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하우스 제도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막 김제평야 같이 몇 천만 평 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체들을 모두 다 우리 학교에 입주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최초로 고안해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족회사 제도입니다. 이 가족회사 제도는 인턴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회사들이랑 가족처럼 연계를 맺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학교가 최초이면서 가장 많은 회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저희 학교가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든 것을 보고 실제로 다른 학교에도 벤치마킹을 좀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을 정도로 가족회사 제도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가족회사 제도는 학생들이 이제 산학협력을 통해서 인턴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이 기업체들한테 학생 인력을 주면서 교수님들은 이제 기술 교류나 이런 장비들까지도 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족회사에서 실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취업에서의 활용으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회사 제도에서 이제 인턴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정직원 제의를 받아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 가족회사에서의 인턴 제도를 발판을 삼아서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기업체들로 취업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지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가족회사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저희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캡스톤 디자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 대신에 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만들고 나면 우리 학교는 공학대전이라고 저희가 10월에 굉장히 큰 전시회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 전시했을 때 기업체에서도 이거를 보러 방문을 하고요. 저희가 산자부 산하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산자부 사람들도 오고 이제 관련된
그 윗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캡스톤 디자인 하고 난 공학대전에서 실제로 좋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상이라든지 산자부 장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장상 이런 상들도 주고 있고 실제로 기업체에서 이거를 보고 나서 자신의 회사와 연계를 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제의를 해서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게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게임 작품 만들어서 학생들이 해보게끔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회사들이랑 같이 또 이제 해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스톤 디자인 같은 졸업 작품을 만드는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업이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이제 제작과 관련된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전문 컨설턴트들이 단과대학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학과마다, 그러니까 전공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취업 지원에 이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학과별로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박람회 설명회 같은 것들은 기본이고요. 저희 동문 선배 멘토링이라든지 이제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멘토링 같은 것들도 이제 취업 프로그램으로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실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랑 수도권 대학 평균을 비교해봐도 저희가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취업률 자체만 좋은 게 아니고 질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근무 형태가 90% 이상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인천이잖아요. 우리 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인천, 경기, 서울권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부모님을 떠나서 지방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 아니고서야 사실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졸업하고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직, 연구직, 사무직 이렇게 다양하게 직무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교는 공대이다 보니까 전공 일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공한 곳으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취업처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특정 학과들 몇 개를 꼽아서 취업 현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여기 학생이 있었으면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넥슨, NHN, 뭐 NC소프트 이런 게임 회사, 저희 게임공학과 취업 현황이고요. 게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학교가 거의 독보적인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회사들 중에 좀 내노라 하는 그런 게임 회사를 가면 우리 학교 게임공학과 출신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에 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학교 게임공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좀 꽉 잡고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나노반도체 공학과 취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삼성 하이닉스, 뭐 반도체 이런데 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이제 외국계 기업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산하 이제 연계하는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다채롭게 취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도 상당수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대기업 출신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정출연에 계시다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정출연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이랑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취업처 자체도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학 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학원 진학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학과들 같은 경우에 뭐 나노반도체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저희가 자교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취업으로 바로 연계하는 것보다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카이스트, 이제 흔히 설국학포라고 하죠. 그런 공대 쪽이 유명한 대학원 진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계 관련 쪽 학과인데요.
네, 삼성, 뭐 LG 이런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런 기업들도 다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취업처로 가는 학교이고요. 실제로 우리 입학관리팀에 있는 근로 학생들도 4학년 2학기가 되자마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가 근로를 2학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취업을 해버려가지고 저희가 같이 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이점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제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학교가 사립대학으로 구분이 되고 사실 공대만 있는 학교다 보니까 등록금 평균 관련 기사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문과나 자연계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공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우리 학교는 그런 학과들이 없다 보니까 평균을 냈을 때 등록금 평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공대 자체가 원래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계열로만 따지면 사실 평균 정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좀 비싸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라는 말씀을 간혹 해주시는데 저희가 공대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대신에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우수 장학금은 기본이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 채워서 받는 장학금도 있고 뭐 아우구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들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장학금 제도만 잘 활용을 하면 등록금을 다 감면한 상태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동생이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노력한 만큼 저희는 장학금을 다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등록금 감면을 해가면서 학생이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따 뒤에 자유전공이랑 자율전공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전과나 부복수 전공 제도도 상당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들어왔지만 막상 해보면 공대는 워낙에 또 전공을 많이 타기 때문에 원치 않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과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요. 1학년 수료 이상이면 전과가 가능하게끔 지금 제도가 바뀌었고 그 학생 한 명당 총 2회의 전과를 가능하게끔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생 중에서 경영으로 입학을 했다가 나노반도체로 전과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디자인으로 들어왔다가 컴퓨터 쪽으로 전과하는 학생도 있고 역으로 공학 계열 쪽이었다가 경영이나 디자인 쪽으로 전과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의 문턱이 굉장히 낮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고요. 저희가 부복수 전공 제도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융합전공이라고 저희가 학과들끼리 융합을 해서 전공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전공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수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대신에 융합전공 장학금이랑 기숙사 우선 입주 혜택을 준다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수 전공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면서 학생들이 학위를 2개 이상 취득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이 융합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기숙사 말씀을 드려서 기숙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이 가깝기는 한데 저희가 기숙사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안양이나 이제 뭐 군포같이 더 가까운 지역들도 학생들 중에서 기숙사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수도권 평균의 2배 정도의 수용률을 보입니다. 저희가 한 40% 정도인데 이게 통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면 대부분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1학년 때는 저희가 거리 순으로 뽑기는 하는데요. 남학생은 작년에도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거리 상관없이 다 기숙사 입주를 1학년 때부터 했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조금 있긴 했지만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기숙사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더라도 학생이 원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숙사는 4년 내내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기술대 시절에 찍었던 거라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생활관 탐방을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우리 학교 생활관의 출입구입니다. 먼저 생활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TRP 생활관의 기숙사입니다. 2인실은 침대와 책상의 분리로 편안하게, 4인실은 2층 침대가 있어 아늑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TRP 생활관 전층에 자리한 휴게실은 자판기 및 대형 테이블이 있어 담소에도 공부에도 최적입니다. 더불어 독서실 역시 전층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줍니다. 일부 독서실에서는 노트북의 사용도 가능하니 사용 전에 체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세탁실도 전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탁실은 미리 구입한 세탁카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제2생활관의 기숙사입니다. 제2생활관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하며 2인실은 대칭 구조로 넓어 보이며 4인실은 원룸형 복도 형식이라 마치 1인실을 사용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TRP 6층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헬스장은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며 생활관생은 거주 개월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GX룸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재즈댄스, 방송댄스 등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탁구장,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코인 노래방도 있어요.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건강지원실에서는 무료로 간단한 외상 및 질병치료, 신체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KBU 북스토어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세탁소와 미용실이 1층에 있어 수선 및 세탁, 헤어스타일링을 전문가에게 언제든지 맡길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큰 규모에 걸맞게 실내외 휴식 테이블이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도 빠질 수 없겠죠? 은행의 존재는 급한 금융 업무를 보아야 할 때 큰 도움이 되어준답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 수트코유를 이용해보세요.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답니다. 더불어 1층의 제과점은 오전 8시부터 영업하여 가꾼 빵과 함께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학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생과일 주스 카페. 다양한 메뉴 덕분에 질리지 않는 카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답니다. 각 생활관 1층에 자리 잡은 무인 택배 시설은 보안과 편의 면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학식이 준비되어 있는 푸드코트, 1층에는 뷔페 스타일의 푸드라운지, 2층에는 맛있는 돈가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퓨전 음식점 등 다양한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의 식생활을 책임집니다. 한국산업 네, 어떠신가요? 시설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네, 실제로도 굉장히 시설이 좋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모집 요강에 보시면 기숙사 비용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n분의 1로 치면 30만 원대이거나 20만 원대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고 보안도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나는 통학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을 한다면 생활관 입주를 강하게 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원한다면 4년 내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살면서 연구도 이제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수업도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추후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2025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전공 모집 단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저희 그 무전공제 도입 때문에 우리 학교도 자유전공학부랑 자율전공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부터 저희가 이 모집 단위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유전공학부랑 이제 주황 색깔 각 단과대학 안에 자율전공들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체 학과에 대한 자유전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1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하면 저희가 2학년 올라갈 때 학생들한테 100% 선택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생들 131명이 전원 다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다 그 학생들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학생이 원하는 전공 100% 수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단과대학별로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SW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 게임공학과, 인공지능학과 4개 중에 하나를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자유전공학부와의 차이는 단과대학별 자율전공이기 때문에 해당 단과대학 자율전공으로 입학을 하면 그 단과대학 안에 있는 전공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집 인원의 150%까지 수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모든 그 특정 학과로 몰리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선택한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아마 원하는 전공으로 거의 대부분은 포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가 이 자유전공학부랑 단과대학별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막히는 전공이 딱 3개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전공이랑 지능형 모빌리티 전공 그리고 미래에너지 시스템 전공 이 3개는 자유전공학부든 단과대 자율전공이든 들어와서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전공으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해당 학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자유전공은 단과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단과대 자율전공은 해당 단과 내의 전공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단위가 이렇게 개편이 됐다는 게 올해의 가장 큰 변화이고요. 해당 내용은 모집 그 요강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데요. 논술, 교과, 종합 다양하게 뽑고 있고 정시에서 수능으로 전형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교과 우수자 전형 딱 1개입니다. 그 말인즉 만약에 뭐 수능 최저 없는 다른 학교들도 지원을 하고 우리 학교도 지원을 하는 경우에 우리 학교에 한해서는 수능을 응시 안 해도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능 최저 없는 뭐 논술 우수자 전형 쓸 건데 저 수능 응시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우수자만 저희는 수능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논술을 제일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고 종합 전형도 고르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형 합계해서 1680명을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모집 인원은 저희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황 색깔로 표시한 거는 단과대학별 자율전공입니다. 저희가 단과대 자율전공은 논술 우수자랑 교과 우수자 전형 2가지 전형으로만 뽑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술 우수자 전형이랑 올해 처음 만든 융합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과대 자율전공이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모집 단위에서 고르게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자유전공이랑 자율전공을 만들다 보니까 전공별로 입학 정원 수가 조금씩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이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집 단위를 개편을 했는데 저희가 상세한 모집 그 전형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저희는 논술이 11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수능 이후입니다. 그리고 오전이랑 오후에 모집 단위별로 나눠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전에 볼지 오후에 볼지를 결정할 때 학과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학생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겹치지 않게끔 논술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실 거면 이러한 일정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교과가 20% 반영이 되지만 사실상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 20% 교과 성적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 학교는 논술만 잘 보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30% 가까이가 5등급 대 이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요. 실제로 6등급, 7등급 대인데 논술 잘 봐서 논술 우수자로 합격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일단은 학생부 평균 등급이 여기 보시면 4.7등급이지만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학생들도 합격을 하고요. 학과별로 저희 입시 결과를 나중에 보시면 네, 그렇게 다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균 점수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85점 정도가 합격을 한 건데요. 저희가 모집 요강에 나온 것처럼 15점 배점이 제일 큰 배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몽땅 다 틀리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맞추면 이제 어느 정도 합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부분 점수들로 조금 깎여서 이제 85점 정도를 맞았을 때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의 논술은 조금 특징이 약수령 논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난이도에 부담이 없게끔 저희가 되게 쉬운 논술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 수학 1이랑 수학 2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목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저희 과학 논술 없고요. 국어 논술 없고요. 영어 논술 없습니다. 오로지 수학 논술 하나고 수학 1, 2만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는 거를 연장으로 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논술 우수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 성적 3등급에서 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논술 난이도를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3점짜리 수능 문제가 많이 이제 포진돼 있고 이제 킬러 문항으로 한 2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가 4점짜리 중에서도 조금 쉬운 4점짜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도 준비를 안 했고 교과 전형도 내신이 너무 애매해요. 근데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면 네, 논술 우수자가 최적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수능도 못하겠고 그냥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 1, 2 공부해서 논술 우수자 전형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저도 없기 때문에 네, 수학만 공부하면 이 전형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나 수능을 보고 났는데 생각보다 수능을 잘 봤어요. 논술은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안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능을 생각보다 못 봐서 논술에 올인을 해야겠다. 네, 수능 끝나고 놀고 싶은 마음 참아가면서 공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저희가 수학에만 뭐 올인을 하면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네, 승부수를 띄우기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수시모집 그 사이트 입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실에 저희 논술고사 문제를 비롯해서 모의 논술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5 학년도 모의 논술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을 거라서요. 혹시 논술 우수자 전형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의 논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이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집에서 풀고 올리면 돼요. 네, 보게끔 이렇게 강하게 잔소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아니면 뭐 논술 문제랑 이제 기출 문제들 출력하셔서 네, 풀어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실에 지금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과 우수자 전형, 네, 최저가 있는 유일한 전형이고요. 저희가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작년부터 선발한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네, 교과 우수자는 최저가 있고요. 대신에 학교장 추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냥 자유롭게 지원을 하면 되는 전형이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없는데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학생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추천을 원서 접수할 때 선생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추천이 없으면 지역균형 전형은 원서 접수를 하셔도 자동 불합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선생님과 합의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첫 해여서 추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원서 접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추천을 안 해서 탈락한 사례가 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과 전형은 반영 방법은 같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선발을 하고요.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공학계열 2합 7, 경영학부 2합 8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했고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면 저희가 공학계열 2합 8까지 인정하고요. 공학계열은 2합 9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다른 과목 막 5, 6등급 맞고 수학 4, 영어 4를 맞았어요. 그럼 사실 원래대로라면 공학계열 2합 7이기 때문에 불합격인데 이 학생이 미적분을 봤어요. 그러면 이 4등급이었던 수학을 3등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합 7이 되죠. 합격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최저 학력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딱 들으셨을 때는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 최저 충족률이 56.2%입니다. 44%가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원율이 9대 1인데 사실상 40% 이상이 못 맞춘다 함은 이 지원율이 반토막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지역균형이랑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실제 지원할 때만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균이 첫 해였다 보니까 등급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지역균형의 교과 우수자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온 학과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없는 전형보다 성적대가 낮은 게 정상인데 저희는 작년에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첫 해였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는 전형보다는 성적대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지균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마저도 저희가 올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경쟁률이나 작년도 결과값이랑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봤을 때 이 평균 등급 3.3이 되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내신 산출 기준으로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학교 내신 산출 방법은 전 과목을 n분의 1 하는 게 아니고요. 상위 4과목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4개, 수학 4개, 탐구 4개, 그리고 영어 4개 해서 16개 상위 교과를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국어라는 과목을 1학기 때도 듣고 2학기 때도 들었으면 각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국어가 3등급이고 2학기 국어는 7등급이에요. 그러면 상위 과목 하나로 이제 1학기 것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다른 교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16개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2개씩 또 추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심화 국어랑 고전 읽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A랑 B를 받았다 하면 각각 1등급, 2등급으로 치환이 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도 진로 교과 최대 2개, 그리고 수학 2개, 영어 2개, 과탐 또는 사탐 2개 해서 총 8개가 진로 선택이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도합 합산 24개 교과가 최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모든 과목이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수가 18개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자라는 대로 n분의 1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기 때문에 상위 16개랑 진로교과 최대 8개까지 해서 그냥 n분의 1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 산출 식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반영하는 방법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산출하기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내신 성적 산출 결과값이랑 우리 학교 입시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신 성적 산출하기로 계산된 값으로 결과값이랑 비교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이제 잘 본 과목들이 좀 몇 개 있으면 저희 학교식으로 산출했을 때 등급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값이랑 비교를 해주셔야 저희 학교 성적대랑 맞물려서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자율전공, 단과대 자율전공은 직윤으로는 안 뽑고 교과 우수자로만 뽑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서 교과 전형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전형에 대해서 수시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종합전형은 저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기회균형 전형이라고요. 지원 자격 제한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아마 여기에 도서 지역이신 분들이 오셨다면 농어촌이 가능은 할 텐데 대부분 인천 분들은 아마 농어촌은 안 되실 거고 되신다면 국가보훈이나 기초생활출급자 사상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혹시나 되는 이제 경우에 이 전형을 적극 권장을 드리는 게요. 저희가 작년에 20명 선발하던 거를 올해 57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거의 3배를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지원 자격 되는 경우에 종합 전형으로 기회균형 전형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 전형은 서류평가 100%고 창의인재랑 평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없다는 거와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 빼고는 다른 창의인재 전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 지원 자격 되시는 경우에는 이 전형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뽑는 종합 전형은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창의인재는 면접평가 40% 반영되는 전형이고요. 저희가 최저 없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랑 이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창의인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면접평가가 40%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면접으로 뒤집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데 학생들이 면접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면접에서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오더라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단계에서 1배수, 그러니까 최초 합격권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면접에서 뒤집혀가지고 떨어진 사례가 2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사례들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면접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창의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에서 4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4배수가 올라오는데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대1에서 6대1 사이 정도였던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은 사실상 서류가 웬만하면 합격을 했고 면접에서 조금 걸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창의인재는 면접평가가 조금 중요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회균형이랑 창의인재는 평가 요소가 같습니다. 저희가 창의인재 면접까지 평가 요소가 같은데요. 우리 학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괴짜 같은 학생 좋아합니다. 네, 수학이랑 과학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특히 자기 전공이 확고한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60%나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입학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실 때 기균이나 창의인재를 지원을 하실 거면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고 진로가 조금 맞춰져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학이나 과학 쪽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평균 등급은 5등급인데 과탐이나 수학이 3등급, 2등급 뭐 이 정도였고 네, 국어 사회가 6, 7등급대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 실제로 그 학과의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고요. 저희가 그만큼 수학, 과학 쪽으로 조금 특화가 돼 있고 전공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대는 원하는데 진로를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뭔가 수학, 과학이 아주 특출나진 않은데 공대에 관심은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만든 전형이 융합인재 전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전공 학부를 뽑기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0년 개교 이래 역사상 이런 전형은 우리 학교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로만 80명을 뽑는 전형은 네, 개교 이래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걱정입니다. 경쟁률이 안 나올까 봐서요. 네,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융합인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전공학부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서류평가 요소 자체도 다른 전형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로 역량이랑 학업 역량으로 일부 찢어놨죠. 그래서 지금 이름 자체에 학업 역량이 들어가서 성적을 좀 많이 보려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학업 역량을 놓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꼭 학업 성적이 좋다고는 아니더라도 학교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과목들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전공에 꼭 특화되어 있진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좀 탐색해가는 과정들이 얼마만큼 잘 보이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고 열심히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려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로만 선발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전공이나 그런 과목들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좀 잘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뭔가 전공 적합성이 두드러지진 않아서 우리 학교 종합전형이 조금 망설여지셨던 경우에는 융합인재 전형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융합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입니다. 그 말은 면접이 없다는 거죠. 네,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면접으로 못 해먹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백날 첫날 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말 진짜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전공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도 융합인재 전형 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면접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히는 게 두려운 학생은 융합인재 전형으로 쓰시는 거를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융합인재는 작년도 결과값이 없어서요. 저희가 창의인재랑 기균만 참고용으로 보여드립니다. 종합전형은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성적은 감안해 주시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특성화고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대가 다른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 때문에 평균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역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등급은 특성화고랑 일반고 다 포함해서 저희 합격자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보통 4등급대 학생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산포도를 보여드릴 거라서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실제 최종 등록자 학생들의 성적이 어떠한지를 그래프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회균형은 저희가 학생부 평균 등급이 작년에 많이 낮았습니다. 저희 실제로 결과 보시면 6등급대 학생도 합격을 했었고요. 6등급대 후반도 합격한 학과가 있어요. 예, 기균이 작년에 모집 인원이 20명으로 워낙 적기도 했고 저희가 첫 해였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도 조금 다른 전형보다 성적대가 낮은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인원이 워낙 많이 늘기도 했기 때문에 해당 전형 되시는 분은 네, 이 전형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북은 여기 저희 메인 홈페이지, 입학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작년 거로 되어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올해 버전으로 바뀔 거라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3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원 자격의 유무, 그리고 면접의 유무, 그리고 평가의 요소, 이제 전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셔서 종합전형을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교과든 논술이든 종합이든 각각 전형 총 6개 다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 학교예요. 그래서 기균 하나, 창의인재 하나, 융합인재 하나, 교과수자 하나, 지역균형 하나 이런 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같은 종합군 뭐 이렇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형별로 하나씩 다 쓰실 수 있어서 네, 원하시면 저희 학교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정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저희는 수능 전형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학생 1이고요. 하나는 일반 학생 2인데요. 2개의 차이는 교과 반영 수입니다. 그래서 수능 일반 학생 1은 전과목 반영이에요. 그래서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 해서 전과목 반영이고 경영은 국어가 조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1은 전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수학 미적분 기하 응시자의 경우에 100분이 10% 가산 붙습니다. 그래서 70점 맞아도 77점으로 인정되고요. 만약에 학생이 1등급 100점을 받았어요. 110점 인정됩니다. 네, 100분위는 그렇게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과목을 유난히 못 본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개편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위 3개 영역 반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탐구를
막 7등급 맞고 나머지 4등급 맞았어요. 그러면 일반 학생 2로 써서 탐구를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수학은 아무리 못 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봐도 20%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수능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수학을 제일 잘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통 보고 저희가 10% 가산을 붙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반 학생 2도 제일 잘 보면 45%까지 들어가고 아무리 못 봐도 20%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다가 저희가 일반 학생 1은 수학 35%죠. 그래서 수학 비중이 제일 커요. 그래서 수능 전형에서 수학을 제일 잘 보시면 우리 학교는 좀 지원하실 때 유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 수학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수시에서도 사실은 수학을 잘하면 우리 학교는 좀 유리합니다. 논술이나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일단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학생 1은 100분이 70점대 중초반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일반 학생 2는 잘 본 과목 3개 골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2는 작년에 개편하고 처음 시행했던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도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경쟁률은 5대1에서 한 6대1 정도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1이랑 2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결과값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성적대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초등학생 전형은 여기는 해당이 거의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도서 지역이 있으실까봐 가지고 와봤고요. 농어초는 60점대입니다. 반영 방법은 같은데 성적대가 많이 내려가서요. 혹시나 인천에 있는 선 지역에서 오셨다 하시는 분은 이제 수능 농어촌 학생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이 있으면 톡까놓고 말씀드리면 불합격입니다. 거의 사실상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평가로 반영은 하지만 저희가 점수를 많이 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입학 관리팀으로 전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표번호가 모집 요강 뒤에 나와 있는데 전화로 주시고 입학 홈페이지에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너무 공공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전화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화를 주시면 저를 비롯한 누군가가 당겨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다른 저희 선생님들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한국공학대학교 입학 전형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분들이 꼭 올해 건승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